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 1,000만 원 버는 A씨가 있고요. 월 500만 원 버는 B씨가 있습니다. 10년 뒤에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당연히 A가 유리하겠죠. 그런데 정답은요. 알 수 없다입니다. 오히려 500만 원, 돈은 더 적게 버는 B씨가 부자인 케이스가 현실에 널려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 저자인 모건 하우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지 않고 가지지 않는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얼마 버는지가 부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결정합니까? 얼마나 쓰지 않는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모건 하우절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아까 실제로 A씨, B씨가 제 주변에 있는 사례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 한 명은 평균적으로 월 1,000 이상은 기본으로 벌어요. 그러니까 월 1,000을 벌어봤다가 아니고 기본으로 월 1,000 이상 법니다. 말이 월 1,000이지 작정하고 벌 때는 월에 억도 버는 친구예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교사예요. 그런데 교사가 더 부자입니다. 자산이 A씨랑 비교했을 때 3배는 더 많아요. 물론 B씨가 조금 더 나이가 많긴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A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는 이분은 지하철과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3보 이상 택시,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택시를 그렇게 타요. 근데 물론 시간 아끼고 좋은 거 아니냐, 그 시간에 돈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차가 막혀서 지하철이 더 빠를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무조건 택시. 물론 뭐 이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 그건 그런다 치고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 택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가 좀 큽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벌어도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이 두 번째 분은요, 교사인데 거의 초임교사 시절부터 저축을 열심히 했고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자산이 10억 이상이에요. 이게 진짜 작게 잡은 거고 평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20억도 갈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결국에는 얼마 버는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얼마 남는가, 이게 부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월급 많이 벌지 말아라, 그거 쓸모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돈 많이 벌면 좋고 부자 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얼마를 벌건 그 월급이 입금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월급이 입금된 이후에 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부자가 되고 부자로 남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껏 읽어본 수백 권의 책들 저자 중에서 돈 관련으로 가장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까 제가 소개했던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입니다. 오늘은 모건 하우절의 책과 그의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 부자를 만드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 3가지는요, 모두 영상을 보는 오늘 바로 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저축은 지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고 흐름이 이래요. 이번 달 월세 내야 되고 카드값 내야 되고 생활비 쓰고 그러면은 뭐 얼마 정도 남겠네. 그러면은 뭐 남으면 저축해야겠다. 즉 뭡니까? 지출을 먼저 하고 남는 거를 저축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왜 안 남을까요? 사실 남을 리가 없어요. 남으면 저축하겠다, 이 말은 저축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왜죠? 문장 자체가 어때요? 남으면 저축해야지, 여유가 있으면 모아야지. 문장 자체가 조건문입니다. 일단 조건이 붙는 순간 변수가 생겨요. 그리고 그 변수라는 건 늘 내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내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돈 나갈 일, 갑작스러운 경조사라든지 가전이 고장난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런 이벤트가 생깁니다. 경조사나 외부 이벤트 이런 것만 있어도 사실은 좀 통제가 어려운데 여기에 내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는요, 내 편이 아니에요. 제 채널 주로 보시는 분들이 30, 40대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의지로 뭘 해서 될 거였으면 우리가 전부 다 스카이를 갔겠죠. 그리고 이미 월에 1억 10억씩 벌고 있겠죠. 의지로 될 영역이었으면 다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건문으로 뭐 하면 저축해야지 그게 아니라 명령문, 의무가 되는 순간 인간이 또 기가 막힙니다. 그지 같은 상황에서도 해야 되는데 하면은 해내는 능력이 또 인간이 기가 막혀요. 모건 하우절이 얼마 전에 멜 로빈스라는 작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축을 임대료, 식비처럼 하나의 지출 항목으로 고려해야 된다. 선택상 돈 남으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돈 나가야 될 구석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월세는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무조건 냅니다. 그러니까 밥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먹습니다. 아무리 돈 없다 죽는 소리 해도요. 월세 밀리는 사람, 신용카드 연체되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의지력은 약해도요. 내야만 하는 상황, 위기, 궁지에 몰리면 기가 막히게 힘을 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저축도 마찬가지로 뭐로 돼야 된다? 저축도 지출로 돼야 된다는 거죠. 모건 하우절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자동이체로 돈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게 $50든 $100든 즉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 자동화하는 것. 무조건 가장 먼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이 빠져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가 왜 중요하냐? 뻔한 결론입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어서예요. 인간은 감정적이고요. 편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게 있어. 그러니까 다음 달에 2배로 모으지 뭐. 이렇게 말하고 밀어놔요. 그럼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2배를 저축하는데 2배의 의지가 필요해. 선택지가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을 안 합니다. 절대 2배를 못 모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참 심리가 그런 게 막상 잔고에 통장에 돈이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섭고 소름 돋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잔고가 설령 빚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곳에 나갈 돈으로 채워져 있어도 뭔가 돈이 많다고 느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한다고 기존 집을 전세를 줬거든요. 근데 기존 집에 가지고 있던 담보대출 금액보다 전세금이 더 커가지고 전세 처리하고 나니까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이 더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제가 용처가 있는 돈이에요. 앞으로 제가 사업적으로 뭐 지출할 게 있어서 이거 어디다 써야지라고 예정이 되어 있던 돈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비 목적으로 쓸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냥 통장을 열면은 잔고가 그냥 몇 천만 원 이렇게 뭐 찍혀 있으니까 한 1억 가까이 막 찍혀 있으니까 더 사도 되겠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여러분 평상시에 통장 잔고를 기본적으로 1억 이상 막 유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몇 천만 원 유지 안 해. 돈 많은 분들도 몇 백만 원 정도나 아니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유지해 놓고 나머지는 투자하거든요. 근데 뭔가 제 통장에 그냥 막 몇 천만 원이 찍혀 있으니까 부자 된 것 같은 거야. 근데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용처를 정해놓은 돈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아예 선택지도 없어야 되고요. 아예 돈이 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또 인간이 어메이징한 포인트가 선택지가 또 아예 없잖아요. 그럼 또 적응해. 그래서 안 씁니다. 근데 선택지가 생기면 애가 좀 이상해져. 그러니 여러분 내 의지를 믿지 마세요. 시스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내가 목표한 저축 금액이 바로 저축 통장으로 날아가 버려야 돼요. 당연히 월급의 50%, 60%가 자동으로 이체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그게 어려워. 생활비가 커. 그러면 소액이어도 괜찮습니다. 불과 몇십만 원이어도 괜찮아요. 야, 몇십만 원 모은다고 뭐가 달라지냐? 네,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돈의 심리학에서는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 리드가 뭐한 분이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25년간 자동차 수리를 했어요. 그 이후 17년간은 백화점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소득 일자리는 아니에요.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사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2014년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유산으로 100억 원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을 지역 병원이나 도서관에 기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청소부나 그런 자동차 수리로 일을 했으면은 사실 많이 저축해봤자 얼마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금수저냐? 그냥 처음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월 조금씩 미국 S&P 500에 저축하듯이 투자한 거예요. 추정해보면 1년에 약 한 800만 원 정도 저축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근데 1년에 800이면 한 달에 67만 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리드가 투자할 때는 인덱스 펀드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했냐? 잘 모르는 주식 막 최첨단 기술주 이런 거 안 하고 은행, P&G, 존슨앤존슨 이렇게 지루하고 뻔한 그런 종목들만 그냥 계속 적립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미국이라서 좀 가능한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쌓이니까
100억이 되더라는 거죠. 복리의 마법이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꾸준하게 가장 먼저 저축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오래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반짝하는 1년짜리 습관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오래 하려면요, 의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동화해야 되고요, 시스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돈을 여러분이 쉽게 빼기 힘든 뭐 적금이건 뭐건 저축용 계좌 혹은 투자용 계좌를 별도로 만드세요.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목표 저축 금액을 그 계좌로 자동이체되게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이 내용을 첫 번째로, 그리고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2025년 11월 10일입니다. 오늘자로 코스피가 4,000이 넘어요. 최근에 4,000 넘어서 4,200까지 갔다가 조금 빠진 거긴 한데, 아무튼 주식시장 엄청 화랑이죠. 서울 집값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 들 수 있냐면,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데자뷰거든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본 거예요. 언제? 2020년, 21년에 봤던 거예요, 이거. 그때 주식 오른다고 막 부동산 오른다고 남들이 다 돈을 벌고 있어. 내 월급이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 그때 무리해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전부 2021년 말과 2022년부터 골로 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꼭지에서 부동산 2주택 했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이 뭐냐면, 지금이 너무 투자적으로 상승기다 보니까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했다고 지금부터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20년, 21년에 왔던 버스가 지금 또 한 번 왔잖아요. 그 버스에 무리하게 올라타라는 말이 아니라 기회는 또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당장 투자할 여력이 안 돼, 그러면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기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기초가 뭡니까? 저축을 지출로 대하기, 지출을 의무화하기. 그거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 깁니다. 긴 싸움을 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토대와 습관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저축을 지출하라. 이거는 기술적인 영역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럼 저축과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차 타고 싶어서? 큰 집 살고 싶어서? 명품 가방 사고 싶어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롤스로이스 팬텀이 있어요. 그리고 반포 50평대에 살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에르메스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을 못해요. 저녁도 주말도 없어. 물론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새벽에 눈 뜨자마자 출근해서 집 들어와서는 잠만 자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멈추는 순간 소득이 끊기고요. 내가 잠시라도 쉬면은 회사가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내 회사를 유지하려면 원하는 일이건 원하지 않는 일이건 멈추지 않고 달려야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롤스로이스 있으면 되고 반포 살면 다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더 보셔봐야, 저랑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존중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롤스로이스 못 타도 되고요. 사지도 못해요 지금. 아무튼 반포 못 살아도 돼요. 에르메스 안 입어도 되고요. 그냥 무신사 스탠다드 입어도 돼. 대신에 제가 원하는 건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할 자유, 돈보다 소중한 가족이 아프면 언제든 일을 좀 쉬고 가족에게 달려갈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내 주관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자유. 제가 생각하는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모건 아우절도 팟캐스트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모건이 뭐라고 말하냐, 저에게 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독립성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독립성,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독립성. 싫은 상사의 눈치 안 보고 싫은 일을 안 해도 되고, 아이가 아플 때 눈치 안 보고 조퇴하고 아이 어린이집 행사에 편하게 갈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자유고 이게 부의 목표여야 한다고 모건 아우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목표를 과시, 아까 뭐 롤스로이스나 뭐 반포 50평 막 이런 게 아니라 독립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독립성은 말 그대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놀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돈은 나와야지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고 시간도 맘대로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활하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2025년 기준 4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된대요. 4명 살면 600은 든다는 거죠. 이게 근데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게 근데 평균이기 때문에 뭐 완전 부자들까지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면은 뭐 엄청 잘 살고 막 여유 있게 아니어도 그냥 뭐 부족한 건 없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산다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요새 4인 가구가 많이 없긴 한데 좀 애 좀 낳으시라고 애기 둘은 낳자라는 의미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할게요. 어쨌든 600이 자동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600 나온다고 일을 안 할 건 아니잖아.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00만 원 플러스 내가 버는 돈 이러면은 누가 봐도 여유롭고 좋은 삶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600이 따박따박 나오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심플합니다. 정답 알려드릴게요. 18억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매월 600만 원 이상을 쓰면서 30년 이상 쓸 수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면 이게 지금 600이라고 해서 나중에도 600이 아니잖아요. 지금 600만 원이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지금 600만 원 수준의 구매력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가가 한 3%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추려면은 18억이 있고 원금, 그 18억이 불어나기도 하지만 그 원금도 한 1년에 4%씩 출금한다는 전제면은 그 정도 계산이 나온대요. 18억을 미국 S&P 500의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 놓고 매년 한 4%씩 인출해서 쓰면은 방금처럼 한 달에 600만 원씩 30년 이상 살 수 있답니다. 물론 시장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좋으면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고갈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조금 빨리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코스피가 미쳐가지고 국민연금이 고갈될 기간이 확 뒤로 밀렸대요. 아무튼 18억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 나올 거냐? 18억? 야, 장난치냐? 헐레가 어떻게 벌어? 제가 18억이 작은 돈이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아까 롤스로이스, 반포 아파트, 에르메스 이거랑 비교하면 어떻냐는 거죠. 롤스로이스 팬텀이 7, 8억에서 시작이거든요. 옵션 제로, 시작가. 근데 옵션 좀 괜찮은 거 넣잖아요. 10억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자 기준으로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50평대 매물 가격을 봤거든요. 90억 가던데요. 가장 싼 게. 뭐 그러면은 이미 롤스로이스랑 원베일리 합치면은 100억이잖아요. 그거보단 18억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비교적 그래도 추구할 만한 목표, 현실적인 목표 아니에요? S&P 500 인덱스 펀드에 적립식으로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 240만 원씩 20년 모으면은 18억 되거든요. 그럼 또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물가 안 오르냐? 18억 될 때까지 기다려준대? 그 사이에 여러분의 월급은 안 오르십니까? 월급도 물가 상승률을 다 커버는 못해도 오르긴 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대출을 끼고 좋은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작용해서 필요한 시간이 20년이 아니라 뭐 10년 이렇게 확 단축되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목표가 과시나 뭐 남들이 말하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독립성으로 바뀌는 순간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모건하우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축하는 1달러는 미래에 쓸 돈이 아니다. 이 1달러는 오늘 내가 독립성을 구매하는 데 쓰는 돈이다. 100달러를 저축하면 오늘 100달러어치의 자유를 산다는 의미다. 저축과 투자는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내가 이거 왜 하지라는 의미를 모르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도 왜 하는지 모르면 지속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독립성을 얻기 위해서다. 인간은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독립성과 자유를 위해서 돈을 버세요. 그것을 위해 저축하고 그것을 위해 투자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SNS 수익화 교육이 있거든요. 그 이름, 서비스명을 제가 비전 빌더스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게 무조건 100억, 1000억 벌자 이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인생, 자유로운 인생, 선택권 있는 인생을 좀 만들어 가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운영하는 서비스도 저는 비전 빌더스,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세 번째, 기대치를 통제하라. 제가 여러분한테 행복의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모건하우저는 뭐라고 말하냐? 모든 행복은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뭐라고요? 모든 행복은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그 간극이 좁을수록 행복하고요. 그 간극이 클수록, 즉 기대는 큰데 현실이 못 미치면 더 불행해진다는 거죠. 연봉이 3천만 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 5천은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현실과 기대치 사이에 폭이 좀 크죠. 그러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봉이 3천인데 2천만 받아도 감사한데 3천 받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같은 연봉인데도 행복이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이 역사상 기대치 관리가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일까요?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때문입니다. 모건하우저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상대적으로 행복했대요. 왜? 비교 대상이 이웃이나 동료 정도밖에 없어요. 많아봤자 몇십 명이었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스타그램을 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답고 성공한 사람들이 알고리즘으로 내 앞에 나타납니다. 비교 대상이 너무 빡세요.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열면 여는 족족, 100번 열면 100번 족족, 모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건하우저의 아들이 이야기도 해주는데 팟캐스트에서 계속 멜로빈스 팟캐스트에서 나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건하우저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모건하우저이 어렸을 때 부의 기준은 픽업 트럭이었대요. 오래된 픽업 트럭을 몰면 조금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 새 픽업 트럭을 몰면 저 사람 부자네, 돈 많이 벌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모건하우저의 아들, 9살짜리 아들의 부자의 기준이 뭐냐면 개인 전용기, 개인 섬, 그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답니다. 왜? 미스터 비스트를 보면서 자랐거든. 9살 아이가 개인 전용기가 있어야 부자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전용기가 대한민국 맥락에서는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걸 부의 상징처럼 많이 하더라고요. 기대치가 미쳐 날뛰는 세상이고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진 세상입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우리 그 집값이 얼마인지, 옆 동네 친구 집값이 얼마인지 적어도 애들은 알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네이버 지도에서 어떤 아파트를 검색하면 밑에 시세가 같이 나와. 아니, 부동산 어플에서는 그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 치고 지도 어플에서는 개인적으로 좀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친구 집 놀러 가, 야 너희 집 어디야, 나 놀러 갈래 해서 여기야 검색하고 와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친구 집 가격이 보이잖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진보로 인해서 비교가 너무너무 쉬워진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행복이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었잖아요. 그러면 현실을 끌어올리던가 기대치를 낮추던가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둘 다 하면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실을 내가 아무리 끌어올려도 기대치가 같이 올라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치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원래 100만 원 벌 때는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럽고 2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부럽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선택사항이라고 한다면 기대치를 낮추는 건 필수입니다. 그러면 기대치를 어떻게 낮추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노트를 펴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친구가 뭐 테슬라 모델 뭐를 타, 아니면 테슬라는 요새 좀 싼 게 많아서 벤츠 뭐 S클래스를 타, 아니면 친구가 뭐를 타. 그러면 그게 부러운데 그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가? 내가 꼭 벤츠 S클래스를 타야 할 필요가 있나? 벤츠를 타야 되나? 나 대부분 지하철 타는 게 빠른데. 한강뷰에 내가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내가 직장이 수원이야. 근데 내가 한강뷰 아파트를 열망할 필요가 있나?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거주로서. 지금 내가 인스타로 누굴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엄청 사업으로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업적인 모습이 내가 지금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의 시간과 바꿀 만큼 중요한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종이를 펴서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게 이유가 뭔지를 써보잖아요. 그러면 기대치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알고리즘 재세팅입니다. 알고리즘에서 하도 돈 많은 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SNS를 지우는 건데 그거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SNS 지우는 게 도파민 없이 살아라 이 소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인스타그램에서 그 누가 뭐 자랑하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하게 되는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옆에 점 3개 누르면 관심 없음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인스타가 얘는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라고 안 보여줍니다. 대신에 유익한 거, 내 성공에 진짜로 도움되는 거, 중요한 거에 집중하게 하는 거,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좋아요를 누르고 시청하세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이제 비교가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정보만 여러분 앞에 배달해 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최악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걸 누리고 있거든요. 모건하우절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1950년대가 특히 미국 기준으로 1950년대가 진짜 황금기, 중산층의 황금기였다라고 말을 한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중산층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유했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금 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생활 수준보다도 못하다. 왜? 에어컨, 세탁기, 스마트폰 이런 거 그때 다 없었잖아. 우리는 1950년대 최고 부자들도 못 누렸던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람 중에 99%는요. 조선시대 왕보다 화려하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죠?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럴 때 최악을 상상해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모건하우절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을 자주 인용하거든요.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말하냐. 제 기대치는 21살 때 0으로 돌아갔다. 21살 때 병을 진단받아서 그때 이후로 점점 이제 몸을 못 움직이게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21살 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보니까 그 이후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스티븐 호킹 박사님 같은 경우에 휠체어에 앉아서 그 첨단 기술로 뭐 눈만 깜빡깜빡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너스, 다 감사할 제목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죠. 루게릭병으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 행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대치가 0이니까. 그 이후는 이건 다 보너스니까. 우리가 꼭 스티븐 호킹처럼 비극을 겪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내가 몸이 움직이지 않아, 스마트폰도 없어,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보너스가 됩니다. 행복은 현실과 기대치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 간격이 좁을수록 행복해요. 현실을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대치는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그를 위한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정말 내게 중요한 게 뭔지 써보기. 두 번째, 알고리즘 재세팅하기. 세 번째, 최악을 상상해 보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영상 보자마자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부자를 만드는 3가지 핵심.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내용. 첫 번째, 저축은 지출이다. 남으면 저축해야지. 이거 저축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임대료를 내듯이 가장 먼저 자동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됩니다. 의지를 믿지 말고요. 시스템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독립성에 투자해라. 돈을 버는 진짜 목표는요.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자유와 독립성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1달러, 투자하는 1달러는 미래를 저당 잡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자유를 구매하는 행동입니다. 목표를 독립성으로 바꾸면요. 부자 되는 난이도도 쉬워지고 더 목적이 명확해지니 저축과 투자를 실행하기도 쉬워집니다. 세 번째, 기대치를 통제하라. 행복은 현실과 기대치 사이의 간극이다. 미쳐 날뛰는 기대치를 적정선에서 억누르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행복과 부를 지키는데 핵심 노하우다. 마지막으로 모건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건 우리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이 어디 출신이건 어떤 학교를 나왔건 얼마를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한 건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 행동이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일단 영상 보자마자 월급날에 저축 자동이체되는 세팅부터 하세요. 두 번째는요. 알고리즘 세팅을 좀 해보세요. 이 작은 행동,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것만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의 시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